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산재를 당했을 때 보상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평균 임금 계산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임금은 산업재해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산재로 지급되는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은 모두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 평균 임금이 높게 인정될수록 산재 보상금 또한 커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같은 부상이라도 평균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따라 보상금이 수백만 원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정규직 근로자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당에 통상 근로개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통상 근로개수는 0.73으로 이는 한 달 평균 22일 정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라면 20만 원에 0.73을 곱한 14만 6천 원이 평균 임금으로 인정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무일이 더 많거나 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일한 경우라면 이 계산식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통상 근로개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한 달 이상 또는 여러 현장에서 합산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상용직 근로자와 비슷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당 전액을 평균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훨씬 커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일당이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현금으로 일당을 받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정확한 급여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보고서에 직종별 노임 단가를 근거로 평균 임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철근공, 비계공, 콘크리트공 등이라면 해당 직종의 공식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일당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실제 받은 금액보다 낮게 신고된 급여로 보상이 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직업병의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 등과 같이 오랜 기간의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직업병 특례임금 제도를 통해 산정합니다. 이는 통계청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업종의 평균 임금 수준을 적용해 보상금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 환경이 반영된 합리적인 임금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산재 보상액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근무 형태와 상황에 맞는 평균 임금 산정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근로개수를 그대로 적용할지, 상용직 수준으로 적용 제외를 신청할지, 아니면 건설업 노임 단가나 직업병 특례임금을 활용할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그중 가장 높게 산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주장하면 산재 보상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던 분이라면 평균 임금 계산 하나만으로도 보상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